네, 2부 첫 순서는 기업별 공채 전략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성공 ABC 시간이죠.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보내고 나니까 얼굴이 2배가 되고. 너무 많이 드셨군요. 네, 저희는 잘 못 느끼겠는데 2배가 되셨나요? 서로는 느끼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좀 싸갖고 오시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 꼭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림그룹 공채 전략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올해 72주년을 맞이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사인 대림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림그룹의 공채 전략을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비롯해서 고려개발, 사모 등의 주력 건설사를 중심으로 총 16개 회사로 계열사로 구성된 중견그룹입니다. 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는 1962년 시공농협평가제도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48년 연속 10대 건설사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실 있는 건설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림그룹 중에서 이 주력사인 대림산업의 공채 전략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중견그룹 대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소장님이 사투리 잘 안 쓰시고 방송 잘 하시는데 네. 올해가 유난히 발음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올해. 대구에서는 올해라고 합니다. 맨날 올래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예, 중견그룹 대림의 공채 전략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자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림그룹은 여러 계열사의 지원 자격이 좀 비슷합니다. 핵심 주력사인 대림산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년제 정규 대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 학과를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학년 평균 3.0 이상,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프렌트 등의 공격적인 해외 영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이 730점 이상의 외국인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올해의 전형 방법 어떻게 되나요? 네, 대림산업은 일단 전공 및 학점, 그 다음에 자격증, 외국어,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중심으로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요. 최종 선발인원의 5에서 6배수를 선발한 후에 추가로 종합직무능력검사, 면접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직무능력검사의 경우는 기초능력검사와 역량검사, 그 다음에 인성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면접에는 역량면접과 PT면접, 종합인성면접, 토론면접, 영어 회화면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됩니다. 다만 인턴직의 경우는 종합직무능력검사가 생략될 예정이고 인턴 실습 종료 후에는 채용 연계보다는 채용 시 가산점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웬만한 기업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쭉 거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거의 모든 전형을 다 한다고 네, 보시면 내용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대림그룹에서는 그렇다면 또 인재상 어떤 것을 어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인재상 원하나요? 인재상을 보기 전에 이제 대림그룹의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네. 대림이라는 한글풀이인 한숲이라고 하는데 한숲은 곧 큰 숲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의 지친 삶을 푸르고 큰 숲이 편안함과 쾌적함을 선물하는데 이 큰 숲과 존재처럼 되는 것이 대림그룹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네. 이런 기업 이념 이외에는 3가지 경영 원칙과 3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상은 창의적인 도전 정신,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 조직 친화력으로 구분되는데 대림그룹의 성장사와 조직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창의적인 도전 정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개척자의 마인드로 해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림그룹의 경우는 1966년 국내 최초 해외 건설 분야에서 첫 외화를 획득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1973년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동을 진출하고 해외 프렌트를 수출했고요. 네. 1975년에는 국내 최초 아프리카 진출 등의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건설 부분을 좀 주춤하고 있는데 해외 프렌트 분야에서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한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건설과 건축이 그룹의 주축이기 때문에 남다른 팀워크가 끈끈한 조직 문화를 문화가 조직 전반에 투영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림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고 이용구 회장의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국내에 현장 경험의 실전 경험을 기초로 현장 중심의 경영 그리고 대림만의 내실 있는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가족 경영이다 뭐다 해서 아들이나 딸에게 이 그룹을 물려주고 하는 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대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가 어떤 채용에서도 방향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림그룹의 경우는 네. 조직 문화나 대림그룹의 역사에 좀 충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면접 시에는 대림그룹의 홈페이지 접속 횟수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림만의 이야기에 좀 미리 사전 학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꼼꼼하게 면접도 진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물론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다른 그룹과 좀 다르게 대림그룹은 자기소개서와 역량기술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생활신조, 지원 동기 등을 천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게 돼 있고요. 역량기술서가 좀 굉장히 다른 그룹에서 보기 힘든 좀 자세한 내용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화면에서 보실 건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의 목표라든지 뭐 4개 항목으로 첨예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조금 생소한 형태로도 볼 수 있어서 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그룹의 경험을 기초로 하는 자기소개 질문과 유사합니다. 즉 크게는 실제로는 도전이나 그다음에 팀워크, 고객 만족, 그다음에 변화라는 4가지 관련 경험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게 다른 그룹과 달리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룹보다는 적기가 용이할 겁니다. 또한 이런 면 이외에 전공 학점에 대한 비중이 서류 전형에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자기소개 역량기술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자기소개서나 역량기술서가 면접에서 중요한 질문 소재가 되고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거짓은 없이 기술하시고 좀 전략적으로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마음 편히 하라고 하셨으면서 너무 많이 또 복잡한 내용을 알려주시니까 저희 구직자분들은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또 너무 차근차근 자세한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네. 상당히 자세한 걸 요구를 하는데 뭐 하나씩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림사는 홈페이지 좀 많이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세세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이제 오히려 다른 그룹에서 응용할 수 있는 만큼 중간중간 과정을 적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문제를 좀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워낙 이 항목들을 세세하게 나눠놔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제일로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뭐 건설회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건설회사는 팀워크라든지 도전 정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학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점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워크 도전의식이라든지 학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팀워크와 도전의식 그리고 네. 학점에 대해서 가중치가 높다고 하니까요. 대림그룹 지원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직무능력평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그룹의 직무능력평가 어떤 편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대림그룹의 종합직무능력검사의 경우는 언어 추리와 수추리로 구성된 기초직무능력검사와 비즈니스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검사, 그다음에 지원자의 개인 성향을 분류하는 인성검사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 문제 유형이 작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전 기출 문제의 유형 파악이라든지 솔직한 답변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역량검사의 경우는 이제 실제 직장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네. 조직원이라는 입장, 직장 회사원이라는 입장과 함께 신입사원답게 조금 더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답안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검사의 경우는 유사한 성격을 질문하는 질문들이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돼가 출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성을 가지는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새 많은 회사들에서 이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형의 마지막 일정이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그룹의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대림그룹의 면접의 경우는 다른 그룹과 달리 1차, 2차를 면접 구분 없이 하루에 모든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PT 면접을 비롯해서 영어 회화 면접, 종합 인성 면접, 역량 면접, 토론 면접 등이 실시되어서 전체 종합 평가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다만 관리직의 경우는 역량 면접 대신에 토론 면접으로 대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침 한 6시에 가갖고 저녁 한 12시쯤 들어오는 거 네, 아니에요? 하루 종일 면접만 보고 구직자분들은 왜 이렇게 괴롭히죠? 대림산업은.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일일이 다 좀 숙지하고 임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기존의 각각의 면접
형태가 다른 그룹과 비슷하게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첫 번째 PT 면접의 경우는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틈틈이 상식 공부하듯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영어 면접의 경우는 지금 대림그룹 자체가 해외 프렌트 사업의 도전적인 목표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는 면접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룹과 달리 일상적인 소개나 자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회사의 해외 전략이라든지 전문 용어에 대해서 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 인성 면접의 경우는 다른 그룹의 2차 임원들이 진행하는 형태이지만 이 역시 지원자의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식과 대림그룹 자체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PT 면접을 준비하듯이 항상 기본 개념을 노트에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역량 면접의 경우는 제출한 자기소개와 같이 제출한 역량 기술서 중심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각각 기술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각각의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반응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 면접의 경우는 항상 본인의 논거에 입각한 발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상대방의 이름을 외워서 이름을 외우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고요. 네. 상대방의 발언을 전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발언을 좀 나누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토론 면접할 때 최기훈 씨의 의견보다는 저는 이건데 만약 그쪽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이름을 외워야 된다는 거. 기본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제가 한번 포선 만난 씨 사람. 이름 외우는데 6일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름 잘 못 외우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형별로 준비를 해주시면요. 이대로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보셔도 걱정 없습니다. 네, 이대로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면. 마지막으로 이 대림그룹의 공채 전략의 핵심 포인트 이거 한번 또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공 지식과 직무 관련 전문 지식에 충실한 논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실제 대림그룹은 서류 전형에서도 전공 학점을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두면서 지원자의 전문 지식이나 성실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고 PT 면접이나 종합 인성 면접에서도 전공 기초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그룹은 지원 자격조차도 관련 전공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장 중심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를 관련 정보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면접에서는 실제 대림그룹의 홈페이지 접속 횟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림그룹의 전반적인 관심도, 사전학습을 자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사라는 자부심, 그다음에 국내에 최초라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직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애정과 관심도를 개인적인 사유와 연결하시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관련 정보를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역량기술서 같은 경우는 다른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과 유사한 것처럼 세밀한 경험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항상 문제를 먼저 읽고 답을 찾으려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 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찾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짧은 서류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찾기는 결코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미리 정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관련 양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만 그런 양식의 활용이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를 닿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권하는 건 A4지나 전지를 사서 본인이 경험을 마구마구 적어가시는 게 오히려 경험 정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사람을 뽑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요. 대림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증거를 갖고 와라. 이게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증거를 보여줘봐.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안 그러니까요. 통하는 건데요. 네. 예. 대림그룹 공채가 주로 하반기에 있나요? 시기를 좀 아시나요? 상반기, 하반기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반기, 하반기 그렇군요. 동시에. 오늘 알려주신 사항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네. 반드시 또 지원하셔서 성공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